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종목 상담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시장도 좀 많이 힘들고 또 종목들도 참 쉽진 않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주식 투자가 참 만만치 않은데 좀 힘들내시고요. 오늘 종목 상담, 여러분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다 알 수는 없고요, 사실은. 모든 종목을 저도 뭐 다 알면 좋은데 그러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거 위주로만 저도 좀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좀 사실 이렇게 종목 상담이나 이런 방송 같은 게 좀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사실은 뭐 기업 얘기 안 하면 되죠. 그냥 안 하고 아예 그냥 시험만 해도 뭐가 뭐 리스크가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방송보다는 저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리스크가 있더라도 계속 제가 하는 데까지는 뭐 상담도 해드리고 뭐 보호서도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아연부터 좀 물어보셔서 지금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에 좀 주가는 되게 이렇게 부진한 편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답답하죠. 답답한 흐름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옆에 되게 좀 시끄럽죠. 옆에 저기 방송하는데 자꾸만 그 뭐죠? 데모 하나 봐요. 데모. 양해해 주시고 고려는 좀 중장기로 보세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그 2차전지 동박 사업도 한다고 하고 이게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값이 안 올라가요. 근데 금값이라는 건 또 언제든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좀 답답해도 중장기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너무 좋은 기업이죠, 사실. 고려한 같은 경우에 진짜 뭐 단단한 기업이니까 잘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건 상관없어요. 얘는 금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금. 다른 거랑 좀 달라. 금이 반등을 해줘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돈도 많고 단단한 기업이니까 잘 이겨내세요. 마치 그 KTNG도 진짜 주가 안 가잖아요. 뭐 가다 다시 밀려버리고. 근데 결국엔 들고 가시면 이길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어느 시점에서 한 번씩 움직여요. 이번에 은행주 간 것처럼. GS 리테일 뭐 이런 것들 너무 안 가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날 SK텔레콤이 그 무거운 SK텔레콤이 이렇게 막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모르는 겁니다. 진짜 뭔가 좀 모멘텀이 생기면 주가는 또 완전히 달라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운시스는 20%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 10% 손실 중이시고 유상증자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고요. 유증을 해도 그렇게 뭐 크게 유증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유상증자 결정이 됐고 여기 보니까 가격이 운영자금 이제 좀 모집을 하는 것 같고 14,850원이니까 받으면 좋아요. 뭐 유상증자 무조건 받으시고 청약 예정일이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유증은 꼭 받으세요. 철도 사업도 하고 있고 일단 유증 가격은 되게 쌉니다. 14,850원. 그래서 유증 물량까지는 한번 받아보세요. DNT는 8,500원에 30% 갖고 계세요. 8,500원에 8,500원이면 이 정도 가격인데 잠깐만요. 이건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내용이 LCD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고요. 보시다시피 좀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적자 나고 부채도 좀 많고 실적은 지금 좋은 편은 아닙니다.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참 흑자 나는 기업도 어려운데 이렇게 적자까지 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손실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전량 매도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8,500원이면 엄청난 손해는 아니니까 정리하시고 이거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기 그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우량한 기업은 아닙니다. 여기가 바닥인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중을 한번 줄여보시면
줄여보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릴게요. 실적 때문에 그래요. 동진세미캠은 이번에도 그게 좀 있었잖아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브라 아르곤이라고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광액이라고 하는데, 감광액이 뭐냐면은 이제 웨이퍼 있죠. 동그란 웨이퍼에다가 액체를 발라요. 그럼 위에서 빛을 쏘면 회로를 그리죠. 빛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건데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반도체 공정할 때 그 과정이 한 달 걸려요. 한 달짜리 과정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감광액을 이번에 국산화, 원래 일본 기업들이 하던 건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반도체는 꼭 편입해야 된다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뭐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저기 최고점 한번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은 27,000원에 갖고 계세요. 10년째 2,700원인가? 27,000원이요. 거기 가긴 좀 어렵고요. 여기죠, 여기. 쉽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가요, 근데. 적자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뭐 지금 방법 없어요. 손실이 크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10분의 1 통 나 있으니까. 반등할 때까지 그냥 가져가시고. 그냥 감자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바닥은 나왔고, 한 번 정도 좀 저도 움직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고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꾸준히 보유해보세요. 보유를 계속 해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늦어버렸죠, 지금. 메디콕스는 평균 단가 3,100원이시고, 3,100원. 작년 10월에 매수했고, 지금 손실이, 비중은 적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게 비중을 자꾸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참 뜻하지 않게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근데 한 종목에 실려 있으면 데미지가 크죠. 근데 비중이 10%니까, 10%에, 만약에 10%면, 내가 1%만, 만약에 내가 10% 손해를 보면 1% 손해거든요. 그죠? 그럼 내 전체 계좌에는 엄청난 데미지는 아니에요. 전체 계좌로 봤을 때 비중 10%니까. 그죠?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디콕스는 지금 뭐 그래도 다행히 비중이 적어서 다행이고, 일단 지금은 바닥 찍었고 또 유상증자한 것 같은데요. 그죠? 적자 기업이잖아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 한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돈을 계속 못 벌어요. 몇 년째 계속 적자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미 주가는 바닥은 찍었고, 유상자도 했고, 유증 받으세요. 유증 받으시면 되죠. 유상자 물량도 받으셔가지고, 유증 받은 거는 뭐 수익 나면 바로 파시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물량이 청약 예정일이 4월 30일 날 청약하시면 돼요. 증권사 전화하셔가지고 4월 30일 날 청약하시면 되고, 가격이 얼마냐면 1,575원에 받는. 이 가격이 더 비싸네요. 지금 1,575원이면. 1,575원. 유상증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아마 근데 가격이 조정됐어요. 1,070원으로. 1,070원이면 받으셔도 돼요. 4월 30일이니까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그때 유증 받으시고, 유증 받은 물량은 바로 수익 나면 파시고, 1,070원에 받을 수 있으니까. 1,400원이면 지금 수익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받게 되면. 그리고 3,000원에 물려있는 건 좀 기다려보세요. 그랬다가 뭐 주가 올라가서 뭐 한 2,000원 부근 가면 그때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적자 기업이지만 이미 뭐 다 악재는 반영됐고, 그리고 뭐 비중이 적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항상 비중은 웬만한 이제 중소형주들은요, 10% 이하로만 하시면 설사 거기서 리스크가 있어도 큰 데미지는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한 200억 자산 가분이신데 종목이 막 수백 개 돼요. 그 중에 상표도 몇 개 있고, 근데도 계속 보시더라고요. 분산 투자로.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비나텍은 이게 수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로 올랐다가 지금 완전히 급락했고, 57,000원에 비중 10%면 괜찮아요. 좀 인내하세요. 47,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상강 MNT는 지금 본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 매수가 근처에서 파세요. 거의 다 왔네요. 풍력 테마니까.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여기서. 이번에 잘 정리하세요. 다행입니다. 올라오니까.
이번에 좀 잘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 삼성 SDS는 평단가 17만 7천 원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실적보다도 성장성 보고 가져가세요. 삼성그룹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니까 다시 여기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네, 파신 다음에 요 정도. 되게 무겁죠. 주가가. 몇 년 만에 지금 가는 건데 돌파가 쉽진 않네요. 일단 잘 들고 가세요. 네, 기왕 홀딩한 거. 쌍방울은 이게 지금 600원인데 2년 보유하셨어요. 근데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지금 보면 이렇게 돈을 회사가 좀 벌어야 되는데 요즘 못 보니까 이 사단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회사가. 근데 뭐 지금 와서 팔 필요는 없고요. 이미 주가는 바닥 다 찍었고 800원 한 번씩 가거든요. 예, 보세요. 한 번씩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 왜 안 파셨어요? 파실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꼭 매수가 회복되면 근처 오면 정리하세요. 장기 투자할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세코닉스가 지금 파트론과 세코닉스에서 선택하셨어요. 파트론하고 세코닉스는 지금 아마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한 기업들이 잘못하면 상폐당할 수 있거든요. 그 공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카메라 렌즈 만드는 기업인데 요새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왜 이렇게 무섭냐면요. 옛날하고 다르게 회계감사가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저도 여기저기 전화해봤거든요. 기업체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회계감사가 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시고 10,000원에 사셨어요. 여기서. 근데 지금 벌써 6,000원이니까 너무 손실이 크신데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판결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눈물을 머금고 정리를 하세요. 하시고 감사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곧 나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매수를 다시 하세요. 비싸더라도. 그게 맞아요. 알죠? 좀 힘드시더라도 그게 맞습니다. 세코닉스가 좀 빠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감사보고서. 그게 제출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프시더라도 비중을 일단 줄여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줄이고 4월 초까지 발표를 해요. 무조건 다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적정 판결이 나면 주가 급등 나와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면 그때라도 사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잘못하면 상폐당하니까 최소한 50% 이상은 정리를 꼭 다 못 파시겠으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해놓으세요. 왜냐면 다 잃어버리면 나중에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전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게 솔브레인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에 있고요. 솔브레인은 많이 갔는데 지주사는 이렇게 큰 지금 매력이 없다 보니까 주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미 바닥은 찍었어요. 근데 단 이 지주사로 수익 내기 좀 어려우니까 올라오면 여기서 정리를 꼭 하세요. 아시죠? 올라오면 저 위쪽에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니요 뭐 크게 리스크는 없습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기관 투자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중소 회사만 지금 계속 가고 큰 대형 드라마 제작사는 완전히 그냥 왕따시키고 근데 국내 1위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디 안 갑니다. 저는 여전히 좋게 봐요. 근데 기관들이 다 정리하고 외국인은 안 팔죠. 근데 기관들이 비중 다 줄이고 있어요. 잘 이겨내세요. 콘텐츠 대표 기업이고 여기가 좀 아쉽죠.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장기 투자시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ITM 반도체는 실적 때문에 그래요. 실적 애플 수혜주인데 그게 좀 주가 빠져 있고 비중 크지 않으시면 조금 인내하세요. 요 레벨까지는 들고 가세요. 여기서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주가가. 근데 뭔가 애플 관련한 이벤트가 좀 나와야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인텔리안 테크는 매입가 8만원에 비중 15%세요. 8만원이면 여긴데 바닥은 찍었고요. 이게 왜냐면 우주항공 테마인데 너무 올라갔잖아요. 우주항공 관련된 그 해상 안테나 있죠. 안테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쭉 치고 갔다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바닥은 찍었어요.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월봉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사신 거예요, 월봉. 그죠? 너무 높죠. 8만 원. 저기선 좀 참으셨어야 했는데 지금 살 자리예요, 사실은. 지금 월봉 5개월 선 있죠. 월봉 너무 급등하면요, 5개월 만나러 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SK도 그랬어요. SK도 뭐 정말 엄청나게 빠졌는데 5개월 선 한번 찍고 가버리잖아요. 다 그래요. 이렇게 벌어지면 찍고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선 사면 안 되는 거고, 저 꼭지에선. 제가 어쨌든 월봉에서 보면 인텔리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팔진 마시고 인내하시고, 우주항공 대표 기업 중에 하나니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항약품은 6만원에 5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6만원이면 왜 이때 안 파셨어요? 좋았는데.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잖아요. 저 악재 나와서 무너졌고. 어차피 보유하셨으니까 가지고는 가세요. 좀 아쉬운 게 수익을 내셨다가 못 파셔가지고 일단 5만원까지는 인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어렵지만 잘 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에이스테크는 여기 그 5G 장비 수주 삼성 얘기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좀 가져가세요. 여기까지는 27,000원 레벨 정도. 뭐 바로는 못 갑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수주 좀 따내야 되는데 요 레벨까지는 들고 와서 어차피 바닥은 나왔고요. 잘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S맥은 비중 15%로 2,100원에 갖고 계세요. S맥도 지금 주가가 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그래도 돈은 벌었더라고요. 작년에 원래 되게 돈 못 벌었던 기업인데 작년에 돈 좀 벌었고, 근데 4분기에 적자 나가지고 주가 지금 잘 안 갑니다. 실적이 좀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그걸로 갔던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치료제였나? 코로나 뭐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작년에 한참 주가 올라갈 때. 다이노, 종속회사 다이노. 그러니까 본업은 원래, 이 회사 본업은 스마트폰 섹터예요. 근데 코로나 관련주, 혈장 치료제.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2,100원인데, 아무튼 올라오면 좀 정리 좀 하세요. 내려갈 때 하지 마시고, 여기 1,600원 정도 있죠?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져간다고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있으면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NC소프트는 손절을 해야 이게요, 악재가 나왔어요. 그 뭐냐면은 NC소프트에 그 린저씨라고 NC소프트를 하시는 그 유저들이 뿔이 났나 봐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불매운동 한다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외국인은 오히려 사는데 기관은 막 다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리니지 하시던 분들이 다시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했던 게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단기로는 생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좀 빠질 건데 보유는 해가세요. 근데 단기 대응이면 파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은 못 가요. 저런 악재가 나오면. 악재 때문에 그래요. 근데 5월에 또 신작 게임 나오잖아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나오고
모멘텀은 여전하고, 이번에 그 회사가 뭐 기존의 유저들을 대우를 안 해주고, 예, 좀 뭔가 기분 나쁘게 했던 걸 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구조 자체는, 정확히는. 근데 워낙 비싼 아이템들을 많이 사셨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용자 수 막 줄고 매출 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급락한 겁니다. 근데 리니지 2M이 장기간 롱런하던 게임이고, 예, 계속 이게 이슈화 돼가지고 뭐 다 떠난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건 뭐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니까 단기 대응하시면 좀 줄이는 게 맞고, 중장기 대응이면 조금 지켜보세요. 5월달에 신작 게임은 나오니까. 참 주식 참 어렵죠. 예.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게 정말 예측하는 악재들이 너무 갑자기 나와요. 근데 그걸 판단하기가 쉽진 않죠. 짧게 혹시라도 들어가셨으면 정리를 하시고, 중장기 투자하시면은 일단 4월까지는 지켜보세요. 유닛 테스트는 이거는 반도체 장비로 보시면 안 돼요. 원래 반도체 장비 맞는데 여기서 주가가 날아간 이유가요. 태양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광. 뭐죠? 페로이스 같은가요?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새로운 개념의 태양 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좋은 회사 맞아요, 유니테스트도. 지금은 가져가세요. 전망은 좋아요. 근데 여기서 태양광으로 움직여서 잘 안 가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원익그룹 제가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원익홀딩스도 그렇고, 원익 IPS, 원익 QNC 이런 건데, 이오테크닉스,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 유닛 테스트는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저 태양광으로 엮여 있어서 언급을 좀 안 드렸어요. 근데 뭐 지금이야 이미 다 바닥 찍었으니까 조금만 인내하세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그 원격 의료인데, 작년에 원격 의료 때문에 올랐다가요, 지금 이벤트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나쁘다가 아니라 회사가 돈 잘 벌어요. 그죠? 돈 잘 벌고 있고 부채도 없고. 문제는 뭡니까? 모멘텀이 없어서 그래요. 모멘텀. 그래서 주가가 조금 일단 지금 부진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가지고는 가세요. 뭐 10%니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비중들이 많지는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이게 물려있는 것도 보니까 힘내시고요. 유한여행이 78,000원에 비중 20% 갖고 계세요. 유한여행도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등락은 코로나랑은 좀 무관하고 임상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하세요. 20% 말고 딱 10%만 하세요. 10%만. 네, 아시죠? 아니, 공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한양인 비중 10%. 여기서, 아니, 20% 가져가서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레벨홈에 10%만 자르시고, 10%는 그냥 장기 투자. 이뤄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마인드를. 안 그러면 바이오 투자 못해요. 신약 개발을 누가 맞추겠어요? 아무도 못 맞춰요. 성공하면 그냥 몇 배 버시는 거고, 실패하면 기본적으로 반토막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10%만 비중을 그냥 계속 가져가세요. 그러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회사는 정말 좋죠, 유한님. 자이에스앤디는 그 유상증자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어요? 제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면 안 되죠. 네, 너무 비싸게 사신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랐는데. 월봉에서. 예. 뭐 지금 어쩔 수 없고요. 유증 받으시고, 꼭 유증 받으세요. 예. 그날 유증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싸게 주식을 주는데 왜 안 받으세요? 9,500원에 주식 받을 수 있어요. 유증 받으세요. 청약하시고, 그러면은 크게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 겁니다. 건설업종이니까 괜찮아요. 제주항공은 요새 되게 힘들다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죠.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요.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제주항공은 지금 수익이시면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주가 많이 올라갔고, 제가 항공주는 잘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왜냐면 저가 항공사들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급락 안 합니다. 뭐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큰 수익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주가가 왜냐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보세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가실 거면 그냥 나는 그래도 들고 가고 싶다.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22,000원 손절로 잡고 대응하세요. 저기가 깨지면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맥스는 계속 좋아요. 근데 코스맥스도 지금 20% 수익 나 계시잖아요. 천천히 올라가죠. 그래서 요 정도 128,000원에서는 한번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파셔도 되고요. 뭐 그거는 편할 대로 하세요. 20% 만족하시면 30%까지 보면 135,000원 최종 조화 요 정도 보셔도 됩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서 135,000원까지도 한 번은 더 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퍼스텍은 3,620원에 갖고 이게 방산회사예요. 퍼스텍이 방산계열입니다. 주가 좀 정배열인데 이거는 뭐 그 전쟁 나야 가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방산 실적은 작년엔 좋았네요. 부채가 좀 많고요. 부채가 이거 왜 이렇게 많죠? 부채 비율이 되게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융부채 계약부채 미리 선수금 받은 게 있나 보네요. 계약부채 같은데 계약하고 이제 부채 좀 그러니까 미리 돈 받은 거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런 부채는 이자 지급성 부채는 아니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은 3,620원 여기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3,0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세요. 3,000원까지는 P&E 솔루션 지금 주가 바닥 찍었고 2차전지 섹터고 본전 23,000원까지는 들고 가보세요. 네, 뭐 기다리세요. 이제 2차전지가 안 좋아서 빠진 거고 바닥은 나왔습니다. 포스코ICT는 제가 저번에 팟이라고 한번 했는데 여기서 이날 기억나세요? 포스코가 그 리튬 강산 호주의 리튬 호수인가요? 아르헨티나 맞아요.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저건 아니거든요. 당분간 못 가요. 이상한 뉴스로 저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8,243원이니까 가지고 가세요. 지금 뭐 늦었고 회사는 좋아요. 좋으니까 요런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 견디시면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상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급등할 땐 좀 팔아버리세요. 꼭 저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디는 게임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도 많이 빠졌네요. 주가들이. 플레이디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도 흑자는 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고요. 게임 회사 맞죠?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광고도 아니고 광고 쪽. 11,400원에 비중 15%. 이게 실적만 좀 더 탄력, 이게 여기서 엄청 올랐거든요. 기간 조정이죠. 11,000원까지는 들고 가보세요. 왜냐면 이제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기업들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바닥에 움직이다가 한번 확 틀어주면 되게 많이 가는데 그걸 조금 기다리는 구간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바닥 찍었습니다. 이제 항공우주 사업 다시 부각되니까 들고 가세요. 하나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왜냐면 SK도 움직였잖아요. 지주사 LG 움직이니까 하나도 기지개 키고요. 한컴 이두는 주가 많이 올랐다가 좀 무너지고 있어요. 6,030원.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기업이라 한컴이도 제가 잘 모릅니다. 전자상거래 뭐 솔루션 업체인데 실적은 그래도 작년에 좋았지만 시총 대비해서 지금 보는 PER이 한 거의 30배? 3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8,0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세요.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세요. 뭐 9,000원 이상까지.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 현대위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섹터인데 연료전지 그러니까 연료전지가 아니라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트펌프라고 그런 거 하는 회사니까요. 한온 시스템이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엔진 만드는 업체인데 현대위아도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가지고 가세요. 자동차 섹터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왜 안 가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무너져 버리죠. 그동안 정말 잘 버텼는데. 자동차 생산에 대한 리스크. 2분기부터. 그래서 실적 악화 우려감이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그때 애플카 이슈 끝나고 나서부터 되게 힘은 없어요. 힘도 없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매력적인 가격까지 왔으니까 길게 보세요. 비중, 근데 좀 아쉬운 건 27만원에 사셨군요. 27만원에서 거의 가망 없이 다들 말씀을 했다고요. 아니, 저는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40조 원대인데, 나중에 분명히 여기서 한 60조, 70조 이상 갈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30만원 넘을 수 있는 기업으로 봅니다.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고, 공포스러울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막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좋을 때 팔고. 지금은 들고 가는 게 저는 맞다. 잘 인내하세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더 사시면 안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의 비중이 40%는 너무 많아요. 비중 조절만 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 말씀하셨는데, 중국 증시가 요새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중국도 바닥 나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도 저점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의 지금 저점은 나온 상태입니다. 중국도. 그래서 중국 증시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으니까 잘 인내하세요. 이게 근데 차이나 H 레버리지 코덱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나요? 차이나 코덱스, 요거 같은데, 그죠? 그래서 들고 가세요. 중국 거의 바닥 찍었습니다. 2번은 그거잖아요. 그 LPG 관련주예요. LPG. 그래서 바닥은 거의 찍었고 41,500원이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이거는 원래 좀 재미없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막 좋았다 나쁘다 반복하고, LPG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정 마진은 보장이 되고 있는데 뭐 성장을 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배당은 많이 줘요. 그래서 배당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배당 외에는 매력은 없어요. 크게. 배당 아니면 뭐 크게 매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요. KG 이니시스는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18,850원. 18,000원. 이게 KG그룹이 왜 이렇게 안 가냐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제회사인데 자꾸 KG그룹이 다른 데 손을 뻗쳐요. 본업과 관계없는데 자꾸 투자를 하니까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업 자체는 좋은데.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바닥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잘 인내하세요. 돈 잘 벌어요. 보세요. 돈 이렇게 잘 버는데 안 갑니다. 주가 안 가요. 잘 벌어도 자꾸 딴 데 돈 쓴다 이거죠. 잘 이겨내세요. 돈은 잘 법니다. 동부제철 막 이런 거 옛날에 인수해가지고 시장에 실망했죠. KT엔진은 그냥 계속 가져가세요. 근데 비중이 25%니까 이렇게만 하세요. KT엔진은 20%만 가져가세요. 5% 줄이고. 어차피 지금 매수가니까 20%면 딱 돼요. 20% 이하면 딱 좋아요. 25%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85만원에 45% 너무 많고요. 비중을 20%로 맞추셔야 돼요. 본전 올 거예요. 이게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이거 난다긴다 하는 분도 여기 다 물려 계세요. LG화학 그 전문 투자자분들도 많이 물려 계신 정도입니다. 이번에 그냥 저렇게 빠져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폭스바겐 쇼크로. 근데 이제 다 반영했잖아요. 그리고 LG화학은 어차피 세계 1등 기업이에요. 거의 CATL과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폭스바겐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닥 찍었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2차 전지 팔 이유는 없다, 지금은. 저기 85만원이 매수가죠. 45%죠, 비중이. 그러면 20%만 딱 가져가시면 돼요. 제발 한 종목이 많이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회복되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20%만 딱 가져가시고, 소송은
글쎄요, 뭐 소송 결과 같은 경우는 괜찮을까?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SK랑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뭐 딱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별개로 지금은 좀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비중만 줄이세요. 코덱스 자동차도 모아 가세요. 모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흔들릴 때, 오를 때 사지 말고 빠져질 때.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좀 흔들릴 때. 그래서 네, 비중 딱 적당하니까 뭐 5%더 해도 돼요. 사실은 20% 정도면 괜찮습니다. SK D&D 비중이 좀 너무 많아요. SK D&D 비중이 좀 많아요. 30%면 20% 이하로 맞추시고 바닥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행이고 42,358원이면 뭐 주가 조금만 올라가면 회복되는 거니까 돈 잘 벌고요. 돈도 잘 벌고 그게 고평가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D&D 뭐 이렇게 부동산 개발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주가 빠져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비중 20%만 가져가세요. 올라오면 10%를 줄이세요. SK텔레콤은 잘 물어보셨네요. 오늘 날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좀 장중에 찍고 있는데 오늘 그 SK랑 SK텔레콤이 지주사 전환을 해요. 그럼 둘 쪼개져. SK텔레콤의 투자회사 밑에 하이닉스가 있고 나머지 통신회사 분할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회사랑 SK가 합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하이닉스가 SK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방송에서 한번 그거 한번 설명해드렸죠. 예,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그 호재 뉴스로 주가가 아무튼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가는 거예요, 드디어. 고생하셨고요. 진짜 이것도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했는데 너무 안 갔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 결국 어떤 이벤트가 다가온다면 가긴 가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 인적 분할 때문에 가는 겁니다. 분기 배당을 주고 인적 분할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린이들 지금 근데 저도 요새는 이게 추천은 제가 안 하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추천은 안 합니다.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고, 제가 뭐 사라 팔아라 할 권한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매도보다는 좀 홀딩하는 게 낫다. 뭐 비중 확대도 괜찮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수는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파세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염두를 해두시고 워낙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반도체 소부장도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일부는 좀 줄이시라고는 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도 좋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 회사 중에서,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많죠. 아까 원익홀딩스 같은 것도 좋고 솔브레인 이런 것도 있고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OLED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OLED 관련주 뭐 SFA, AP 시스템, 이녹스 첨단 소재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올해 좋아지는 섹터. 그리고 화장품. 근데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퍼시픽 우선주가 좀 상대적으로 덜 가서 요게 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맥스도 좋게 보는데 너무 올라서 하지 마시고요. 화장품도 지금 어쨌든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태니까 지금 당장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난이였다가 올해 좋아지는 게 호텔신라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도 일부 편입을 하고 이런 못난이주들 있죠. 되게 못 갔던 이런 것들도 일부 편입을 하시면 괜찮아요. 호텔신라 뭐 당장 안 갑니다. 근데 하반기를 보는 거죠. 주가 뭐 잃을 거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 정도 하시면 되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은 뭐 주가들이 요새 워낙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 삼성 SDI 밴더 있잖아요. 신흥 SEC.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요 기업이 괜찮더라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추천이라기보다는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극재에서는 LNF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기업들이 저는 2차 전지 끝났다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2차 전지 이제 끝났다 다 버려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되게 많으신데 2차 전지는 우리 한국의 대표 먹거리 산업이에요. 이게 안 되면 증시도 안 되는 거죠, 사실. 한마디로 그냥 주식 우리 한국 시장 못 올라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2차 전지가 안 되면. 왜냐면 반도체 2차 전지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일부 헬스케어,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그래야 이게 증시가 움직입니다. 왜냐면 시총들이 크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는 일단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은 못 가요. 그 노이즈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서 약간 이런 부품, 소재 쪽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저번 주인가요? 말씀드렸던 거 포스코 같은 철강주 계속 강조드렸죠.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철강주가 좋아요. 이런 것도 한번 포트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일단은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참 뭐 저도 너무 힘들었고 종목들이 제가 보고서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그 분명히 되게 잘 보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쓴 보고서인데도 이번에 감사 보고서 같은 뭐 이벤트가 생겨버리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기업 완전히 속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서 보여드릴 때 대형주는 상관없는데 중소형주를 좀 이게 고민은 돼요. 아니 왜냐면 제가 괜히 또 여기서 그 보고서 보고 얘기했다가 또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일단은 지금 당장 뭐 이슈는 없으니까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한번 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진짜 기업의 속내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 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좀 더 그러니까 좀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큰 기업들 말고. 근데 그런 기업들도 소개해드리면 좋긴 한데 좀 더 신중하게 좀 그거는 소개를 해드리고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제가 종목 상담까지는 다 제가 해드렸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 장이 좀 좋아져서 시장이 3천을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그리고 하도 그 얘기하셨던 그룹 뭐 주가 급등해서 일단 다행입니다. 다행이긴 한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가 뭐 제가 맞추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느꼈던 게 제가 뭐 계속 기업들 얘기는 할 겁니다. 리스크가 아무리 커도 그게 저는 할 일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뭐 피해로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저도 요즘에 막 슈퍼개미 분들 만나고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보면 똑같아요. 진짜로. 엄청 까먹기도 해요. 그냥 한 번씩 까먹어요. 우리가 딱 보면, 왜 저런 데서 까먹지?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왜 돈을 버느냐? 어쨌든, 포트 관리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다 성향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하고. 그리고 본인 생각과 반대라고 보면 과감하게 다 손절해요.
손실이 막 몇 억이 돼도 그냥 잘라요. 손실. 그러니까 슈퍼개미 분들은 이게 크잖아요, 구찌가. 그러니까 막 몇 억, 여러분 말이 몇 억이죠. 상상해 가세요. 손 안 나갑니다. 근데 잘라.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엄청 실패해요. 근데 결국엔 큰 것들에서 수익이 한 번씩 나요. 그게 쌓이면서 이제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투자하실 때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다면 그냥 꾸준히, 예, 들고 가시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빠져도, 아무튼 이번에 뭐 사실 SK도 딱 보시면 여러분이 딱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기분 좋죠. 그럼 당연히 40, 50까지 보이거든요. 가치상 그래요. 전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갑자기 금리 오르고 장 무너지고, 그죠? 예. 뭐 누구도 예상 못해요. 근데 이걸 내가 트레이딩을 했으면 당연히 자르죠. 저점 깼을 때 잘라야 됩니다. 트레이딩이라면 단기 매매. 근데 투자는 아이디어가 훼손 안 됐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냥 더 사도 되는 거. 근데 그런 건데 저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빠졌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빠졌을 때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잘못되면 정리하는 거고, 어쩔 수 없죠. 또 다른 거 찾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아무 이유 없으면 그냥 몇 달 안 가더라도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저는 투자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좀 어려운 시장이니까 이렇게 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